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3잔 덕후 천만입니다. 추석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1교시 이제 들어갑니다. 1교시.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겠죠. 가족과 친척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면서 맛있는 송편도 먹고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면은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꼭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또 사진 속의 주인공 아저씨, 우리 존니 아저씨가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. 한번 재밌게 들어주세요. 이 아저씨는 그래도 우리 뭐 동학개미의 또 대장 아닙니까? 존봉준이야, 존봉준. 이런 별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이제 뭐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, 존재감.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 이제 외국인 주식들 막 팔 때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막 대거 샀어요. 그때 동학개미 운동을 나름대로 이끌었던 그런 분이에요.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겁니다. 그전에는 그렇게 막 존재감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. 근데 작년엔 뜬 분이죠. 이분이 또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35년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월스트리트 등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이제 활약을 하신 분이죠. 그 월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존니 대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미국 생활을 접고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. 그리고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돼요. 이 메리츠 운용은 올해 뭐 상반기에 뭐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운용사 중에서 뭐 1위를 했다고 합니다. 뭐 국내 주식형 3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펀드는 추천을 안 합니다. 펀드는 별로 추천 안 해요. 펀드는 이게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고.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가 자기들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별로 저는 거기다 신뢰를 많이 안 합니다. 차라리 그냥 제가 직접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부러 뭐 사람들한테도 이제 펀드를 이제 권유를 안 합니다. 근데 자기가 뭐 잘 모르면은 펀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분이 존니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8가지 유형의 착각을 하는 바보들이 있다. 8가지 바보들이 있대요. 참 신기하더라고요. 또 도대체 8가지 유형의 착각을 하는 바보들이 뭐냐. 그리고 또 그런 편견을 깨야 한다.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첫 번째가 뭐냐. 첫 번째가 뭐냐. 한국 주식 투자에 안 된다.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한국 주식에도 이제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. 장기 투자해야 한다. 워낙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한국 주식 투자하다 피보니까 재미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 많이 하죠.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하냐.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로 해라.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죠. 장기 투자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. 두 번째, 투자는 위험하다.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거죠.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분도 역사를 하죠. 계속 반드시 해야 한다.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껴요. 주식 투자하면 깡통 찬다, 말 그대로 망한다, 뭐 폭망한다, 패가망신한다,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. 반드시 해야 한다. 그 세 번째는 뭐냐? 거꾸로 빚내서 주식 투자해도 된다가 아니라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항상 여윳돈으로 해라. 여윳돈. 세 번째, 여윳돈으로 하라.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은 소중하잖아, 그죠? 그냥 괜히 뭐 레버리지, 뭐 신용, 대출, 담보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돈, 그 작은 돈이라도 그 여윳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부족하면 제가 그랬잖아. 부족하면 알바 뛰어. 알바 뛰면 돼. 열심히 쿠팡, 대리운전 많잖아요. 누구처럼 포도농장 가. 우리 그레이스님이 항상 포도농장 간다는데 농장 가서 일하는 겁니다. 가서 한 2주 정도 살 돈 또 하루 마련해가지고 사는 거야.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여윳돈으로 한번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.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하다. 이게 아니고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야. 필요한 정보. 우리 너무 많아 정보가. 뭐 쓸데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.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너무 많아서 헷갈려. 나도 헷갈려 보면은.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.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은 정신 사나워요. 정신 사납고 이 너무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자기 투자하는데 방해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딱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딱 보세요. 집중적으로.
뭐 정보 좋은 정보 좋고, 멘탈 관리 차원에서는 뭐 제 걸 보고 좀 좋고. 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. 내가 재밌어 하는 게 좋잖아. 맨날 딱딱하고 뭐 읽어주는 것처럼 무슨 뭐 학교 수업하는 그런 유튜브 봐서 뭐 하겠어요. 재미가 없어. 지겨워. 응? 언제까지 뭐 나이 50, 60 먹어가지고 그 수업 받고 있어요? 그런 교육보다는 재밌고 친근감 있고 여러분들의 뭐 친구 같은 뭐 오빠 같은 뭐 그런 영상이 안 낫겠나? 그런 재미있게. 저는 그래요. 제가 좀 약간 뭐 대화체로 많이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저는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이웃집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. 이웃집 친구처럼.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일단은 제 스타일입니다. 일단은 정보가 너무하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. 그 다섯 번째 보면은 주식 투자는 약간 불안하지만은 부동산 투자는 안심이다.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게 아니고 주식도 부동산처럼 잦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안심할 수 있답니다. 너무 많이 매매해. 우리는 막 샀다, 팔았다, 샀다, 팔았다. 뭐 단타하니까 그렇죠. 그러면 결국 나중에 누가 좋겠습니까? 결국 증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증권사 수수료만 막 늘어나. 우리는 계속 보면 알고 보면 없어. 그 수수료 주고 뭐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겁니다. 여섯 번째는 또 뭐겠어요?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그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? 꼭 주식 투자를 좀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을 친구로 사겨. 매번 보면은 실패하고 뭐 어떻게 보면 손실 난 사람들 그 사람밖에 없어. 그 사람들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겁니까, 여러분들? 무엇을 얻을 거야?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사귀려면은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고 매년 꾸준한 뭐 상도 있잖아요. 성장성 있는 분들 한 최소한 못해도 1년에 한 10%에서 15%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. 그게 나중에 1년이 지나서 5년, 10년, 15년, 20년 돼보세요. 장난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그 복리가 장난이 아니에요. 1년에 15% 수익이면 엄청 잘하는 겁니다. 그렇게 매년 꾸준히 해보세요.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. 그래서 그 주변의 권유에 혹하지 마세요. 그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. 그 일곱 번째는 뭐냐? 주식 사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.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주식 투자예요. 내가 갖고 싶은 회사. 어떤 게 있어요? 삼성전자잖아. 삼성전자. 난 삼성전자를 갖고 싶어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꾸준하게 모으고 하는 겁니다. 쌀 때 사면 감사하고 오를 때는 좀 뭐 즐겁게 보내고 그렇게 돼. 쌀 때 부지런히 사서 모으세요. 물타기도 하시는데 물타기도 잘하잖아. 우리 독한 언니들 많잖아. 물타기 달인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또 어제 영상이 올려놨잖아요. 작년부터 꾸준하게 한 분, 마이너스 30%인데도 지금 플러스잖아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계속 물타기도 하고 불타기도 했겠지 뭐 하여튼 꾸준하게 사서 모으는 겁니다. 그런 열정이 중요한 겁니다. 여덟 번째는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요. 전업 투자자가 돼도 좋다. 그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당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.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.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. 장기적으로. 그렇게 보면은 좋아요, 여러분들. 일단은 뭐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.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경영진이 믿음이 가는지 이제 경영진의 신뢰성을 중요해요. 신뢰성. 경영진들의 신뢰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회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또 신제품 등은 무엇을 내는지 기업의 스토리를 한번 봐야 돼. 기업의 스토리. 기업의 스토리가 없으면은 그 기업은 의미가 없어요. 여러분들 절대 그런 기업에는 다가가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세요. 세 번째는 기업의 그 독점력이 있는지 경쟁자가 나오기 쉬운 시장 구조인지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독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? 뭐 미국 나스닥에 있는 ASML 이런 데는 독점이잖아. EUV 장비. 하여튼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 했고요. 이제 기업의 이제 확장성, 그런 중요하겠죠. 확장성. 이게 뭔가 점점점 확장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? 계속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들 성장이 안 돼. 그래서 그 기업의 또 확장성도 한번 보고,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기업의 브랜드나 특허 등 그런 경쟁력도 봐야 돼요. 경쟁력이 있어야지. 브랜드도 없고, 뭐 경쟁력도 떨어지고, 뭐 특허도 없으면은 결국 그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. 새로운 경쟁자들은 계속 치고 들어와요. 계속 치고 들어온다.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회사나 이 동업하고 싶은 회사 이런 주식을 사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런 회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생각합니다. 삼성전자 최고의 주식이고 최고의 기업이다. 여러분들에게
어필하는 거예요. 저는 존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100%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벤치마킹해서 적용해가지고 내가 투자하면 돼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. 하여튼 저하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꼭 같이 한 10년 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언니들, 뭐 오빠들, 동생들 한번 파이팅하고 같이 한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. 영상 마치겠습니다.